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가 전주 MBC 창사 53주년입니다. 모레가 창사 기념일인데요. 이번 시사토론은 전라북도의 미래를 고민하는 시간으로 특별 진행합니다. 오늘 토론자도 특별한 분들로 모셨습니다. 먼저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을 모시면서 공통점이 뭘까를 생각해봤습니다. 딱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입주했다는 것하고 고향에서 일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그 연결점,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토론의 또 의미가 아닐까도 생각을 했거든요. 먼저 나 청장님, 농촌진흥청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농촌진흥청은 혁신도시에 이주해 있는 유일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2014년도 7월 달에 이전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와 안전한 식량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모든 먹거리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생선을 제외한 모든 것들의 연구를 담당하고 있고 개발된 기술들을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하는 역할과 최근에는 제3세계의 식량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국제협력 사업에 중점을 두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은 농도의 중심으로서 전북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농업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기술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이사장님, 예. 국민연금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는 또 어려운 기관이기도 해요. 역시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국민연금공단에 취임한 지 이제 5개월째인데요. 국민연금은 국민들 노후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국민들의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었습니다만 과거 정부에서 신뢰가 많이 좀 떨어진 가슴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이 주인인 연금다운 연금을 만들기 위해서 내부 혁신 작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고요. 또 현재 620조가 넘는 그 세계 세 번째 연기금으로서 국민연금공단을 발판으로 해서 전라북도가 낙후에서 벗어나서 국제 금융도시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계획을 하나하나씩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북 혁신도시의 둥지를 튼 지 4년째라고 그랬거든요. 농촌진흥청의 전북 시대, 그 4년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지난 4년 동안의 농촌진흥청은 이곳에 와서 연구사업이라는 게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정착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 전북 14개 시군의 농업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 제가 사전 파악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컨설팅 팀을 꾸려서 전북의 농업을 다시 한번 재설계하는 일들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이 전북 혁신도시에 와서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3년 만에 직원들이 70%가 가족과 동반 이전을 완료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북에 이제 그야말로 농촌진흥청의 전북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반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국민연금은 전북 이전에 유달리도 아무튼 앞뒤 전후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지금 이제는 정착 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2015년 이전했으니까 이제 3년 됐고요.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지는 1년 돼서 이제 털을 잡고 정착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방금 두 분께서 기관 소개를 해주셨을 때 말씀을 들어보니까 언뜻 떠오르는 공통점은 실제 업무상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오늘 두 분 모신 것은 전라북도의 미래 성장 동력이 농생명의 수도 전북 그리고 금융허브 전주 이 두 가지 때문이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김성주 이사장님,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거든요. 예. 제3의 금융중심지 전주. 예.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현재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하고 확고하게 다른 철학이 있다고 하면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전국에 10개의 혁신 도시가 새로운 성장의 거점으로서 활발하게 뻗어나오고 있는데요. 전주는 농진청이 이전하면서 농생명 중심의 어떤 그 발전 구상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에 국민연금공단이 옴으로써 금융에 대한 그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제 더 보태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좀 더 많이 연구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해나가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농생명 관련된 금융을 특화하겠다고 하는 그 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연기금으로서의 연기금 중심 특화와 또 농생명 특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혁신 도시에서 새로운 균형 발전의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아무래도 그 기존의 금융도시 하면 우리 서울하고 부산을 떠올리거든요. 그러면 이들 지역하고 이미 앞서가 있는 지역들인데 차별화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금융 경쟁력은 뭐 굉장히 하위권. 경제 규모가 10위권인데 비해서 심지어는 뭐 아프리카 국가보다도 못한다 할 정도로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금융과 경쟁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서울과 부산과의 경쟁이나 차별화가 아니라 600조가 넘는 세계 세 번째 연기금을 가지고 지역을 기반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게 저희들의 비전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전주의 특성에 맞는 금융 인프라와 생태계를 잘 조성하는 것이 그 출발점에 생각돼서 그런 계획들을 제시하고 하나하나씩 실천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승명 청장님, 농생명의 수도 역시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은 혁신도시 시즌2로 구체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 과제 지표 중에 하나 네 번째로 들어가 있는 게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큰 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위 그 지역의 균형 발전 속에 혁신도시 시즌2의 공약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 농촌진흥청은 혁신도시 시즌2를 이행함에 있어서 세 가지 플랜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플랜 1으로서는 농촌진흥청이 보유하고 있는 31만 2천 점의 유전 자원을 가지고 농촌진흥청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김제 민간 육종단지에 그 기술이 이전돼서 종자라는 완성 품종으로 만들어지고 이게 국내 시장과 국제 시장을 점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달에 제1회 국제 종자 박람회를 통해서 짧은 기간 동안 했습니다만 47명의 바이어들이 와서 46억 6천만 원의 해외 수출 계약을 이룬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채소 육종 기술은 세계 최고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종자 산업을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플랜 2에 있어서는 농촌진흥청과 전북도, 전주시 등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전북의 대학들이 함께 새로운 농산업 플랫폼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매년 400건 이상의 산업지식재산권이 창출되고 있는데 창업하거나 전라북도 기업에 이전돼서 이것들이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농촌진흥청은 기술을, 도에서는 인프라를, 그리고 학교에서는 맞춤형 인력을 제공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추진하려고 그러고 플랜 3에 있어서는 이전해 와 있는 12개 기관이 다 이질적인 것 같지만 협업을 통해서 국민 편의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농촌진흥청과 국토정보공사가 MOU를 지난해 제가 했는데 농촌진흥청이 가지고 있는 속성 데이터와 국토정보공사가 가지고 있는 국토의 공간 정보를 융합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근에 이상기상 때문에 현장에 뱅의 피해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상 서비스를 한다든가 한국식품연구원과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해야 될 역할을 분담해서 이 기술들이 익산의 국가식품 클러스터 단지로 이전된다면 완성된 클러스터를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해서 전북의 농생명 산업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해보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장님, 전라북도에서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농생명 수도 여기에 포함되는 사업이라고 봐야 하는가요? 그렇습니다. 아시아 농생명 스마트밸리도 혁신도시 시즌2와 연계해서 기술과 산업화를 이끌어가겠다는 게 농촌진흥청의 생각이고, 이와 같은 생각들은 이미 도와 여러 차례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업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은 농생명 수도 그리고 금융허브가 별개가 아니라 결국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상주 이사장님, 그러면 금융 중심지로 전북 혁신도시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 것이죠? 아까 대한민국의 금융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하위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전라북도는 그 중에서도 또 금융 기반이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 있습니다. 잘 익히 알고 있다시피. 그러니까 조건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조건이 형성됐습니다. 그거는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전주를 발판으로 금융 중심지 또는 새로운 국제 금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씨앗을 뿌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금융 중심지로 지적받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중심지로 지정받으려고 하면 그 지역의 발전 가능성, 그다음에 인력의 충분한 확보,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연계금 전문대학원을 자체적으로 설립해서 인력 양성 계획을 추진한다든가, 또는 몇 개의 선도적인 그 국내외 금융기관들을 이쪽 전주 혁신도시에 유치해서 이 생태계에 출발을 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마련이 된다면 금융위원회가 올해 최근에 이 금융 중심지 지정에 대한 그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될 텐데, 그런 조건들을 잘 마련해 나가게 되고 지정이 된다고 하면 전주가 새로운 어떤 그 제3의 서울 부산의 제3의 금융 허브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나 청장님, 전라북도 그 성장 동력의 또 다른 축은 농생명의 수도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전라북도가 농도 전북이라는 말로 상징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입지나 환경은 국민 연구와 달리 확실히 경쟁력이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어떤 점들을 꼽고 싶으세요? 저희가 이제 그 전라북도의 농생명 수도 허브라고 얘기하는 것은 생산성이라는 것보다는 미래 잠재성이라고 봅니다. 전라북도에 저희가 이전해서 이미 연구 협의체, 농생명 연구 협의체를 22개 기관과 함께해서 끌어가고 있습니다. 중앙기관이 해야 될 일들, 지방기관이 해야 될 일들을 지금까지는 R&D 위주로 끌어왔다면, 앞으로는 사업화와 산업 기반 쪽으로 전환을 해서 실제적으로 전라북도의 경제력에 도움이 되는, 또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끌어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제반 여건들이 잘 구축이 돼 있어서 저희가 중심지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전북으로 이전을 완료함으로써 이와 같은 것들이 완성이 돼가고 있는데, 당장 금년도부터 우리 ICT 거민증센터를 100억을 들여서 만드는데, 전라북도의 젊은 청년인들, 즉 디지털 세대가 와서 쉽게 농업에 접근하고 새로운 소위 창업과 창농의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한다면, 분명히 우리 전북은 농생명 허브로서 중심지의 역할로서 모든 역량을 키워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두 분 말씀은 공통적으로 농생명에 특화된 금융 중심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두 분의 협업 그리고 상생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 국민연금공단에 제안하고 싶은 아이디어나 구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 현재 농업인들, 청년 농업인들의 육성이 굉장히 무엇보다 중요한데, 청년 농업인들이 현지 와서 정착을 하거나 새로운 창업을 하고자 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초기의 자본, 즉 농지구입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 세 번째는 사회적 환경이라고 보는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청년 농업인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과 함께 그런 앞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농생명의 금융특화를 이루겠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 청년 농업인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고 새로운 발전 계획을 같이 수립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같은 예. 아이디어나 구상이 있을 텐데요. 더 이상 농업이 후진 산업, 낙후 산업이라고 보던 때는 지났습니다. 어느 선진국도 농업을 소홀히 한 나라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전라북도는 이제 오랫동안 농도로 불려왔고 또 농진청이 혁신도시를 이전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미래 산업인 농생명 산업에 발전할 수 있는 아주 그 강한 토대를 가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국민연금도 굉장히 글로벌한 또 투자를 해온 기관으로서 특히 농생명 산업이 갖고 있는 미래 가능성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합니다. 특히 스마트팜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AI 기술을 이용한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그 산업적 기획들을 농생명 분야에서 찾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하고 생각하고요. 마침 농진청을 비롯한 국가 연구 인력들이 1,400명 넘게 이 혁신 도시에 모여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연금의 향후에 어떤 그 투자 방향과 좋은 접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혁신도시 성공의 관건이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들, 그 산업 간의 그리고 기관들 간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어떤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두 기관뿐만 아니라 나머지 입주 기관들 사이에도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예, 지금 농진청하고는 아주 잘 되어오고 있고요. 또 이 혁신도시 이전한 여러 이전 기관장들과도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고 또 이제 기관장들 외에 실무자들 간에도 활발하게 서로 모임과 공동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금 청장님께서도 12개 기관들 간에 이렇게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들도 나오고 있는 단계인가요? 아직 그 성과가 다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토정보공사는 실제적으로 그 데이터들을 서로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측면이 실무적인 측면에서 되고 있고 결국에 이 빅데이터들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결국에 이것들은 구동할 수 있는 엔진을 만들고 하는 기술적인 문제들이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금년도 말쯤 정도 되면 실제적으로 농업인들이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쉽게 기상 정보라든가 아니면 영농 정보들을 농장 단위로 이렇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는 것이고 또 한식연과 이미 실무적인 역할의 이야기가 끝나서 익산의 식품 클러스터가 필요한 기술들이 어느 기술인지 저희가 이제 그 식품 클러스터하고 또 업무 협의를 통해서 이미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 또는 실제적으로 산업화가 될 수 있는 연구 쪽에 집중해서 금년도는 농촌진흥청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주 이사장님, 좀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 금융인프라 직접화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데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은 어떤 것을 생각하시고 있는 건가요? 예, 일단 금융 산업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인프라, 사람, 네트워크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일단 금융 인프라라고 하면 금융 관련된 기업들이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여러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를 위해서 저희가 현재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두 개의 인프라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제2기금관을 신축에 들어갑니다. 2020년까지 완공하게 될 거고요. 거기에 이어서 그러니까 저희 공단 말고 저희와 거래하는 많은 금융기관들을 여기 가깝게 집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MPS 금융 플러스센터 가칭입니다. 이거를 새로 설립할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 여기가 만들어진다면 여기에는 우리 연기금 운영을 위한 연구 리서치 센터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국제 금융 세미나들을 개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 다음에 국민연금과 거래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금융기관들이 입주할 수 있는 이런 그 비즈니스 센터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저희 국민연금의 이 계획과 또 동시에 전라북도에서 가칭 JB 파이낸스 센터, 그러니까 전북 금융센터죠. 이거에 대한 건립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좀 비즈니스 중심으로 간다고 하면 이제 전라북도 추진하는 요 금융센터는 뭐 호텔, 컨벤션 이런 그 복합 그 비즈니스 공간들을 지향하면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추진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금융업을 위한 인프라는 구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뭐 향후 5년 내에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그동안 현안으로 추진해왔던 마이스 산업 이런 것들이 어쩌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한꺼번에 해결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금융 전문 인력 양성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문제가 거론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사안 같은 경우는 지금 전남 혁신도시에서 한전공과대학 이 설립 사례가 있거든요.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 그리고 성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안정적으로 기금 운용을 해나가려고 하면 이제 전문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국제적인 운용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력 확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고민을 하다가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양성하는 게 최선이겠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이제 작년 말 정부 예산에 이 연기금 대학원 설립을 위한 용역 예산을 2억을 확보했고요. 또 이제 올해 이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연금법상의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안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처음에 어려웠던 것은 야당을 설득하는 게 어려웠는데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도 직접 만나서 설득해서 그 문턱을 넘었는데 법사위에서 이게 좀 제동이 걸렸습니다. 뭐 이유는 인력 양성을 대학이 해야지 왜 공단이 직접 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정부 일부의 이제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현재 정부 기관 간에 활발하게 이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논의 과정이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원래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였습니다만 최근에 조성된 여러 가지 국회 안팎의 상황 때문에 조금 늦어질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되길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얘기할 때 저희들은 4차 산업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스마트 농생명 산업을 이야기하시는 거 봐서도 농생명 분야, 농업 분야도 예의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농촌진흥청에서는 스마트팜이라는 걸 통해서 많은 부분 자동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해서 IoT, 로봇, 빅데이터 또는 인공지능들이 결국에 농업 기존에 구축된 스마트팜과 결합을 하면서 그동안 농업은 모두 다 자연의 이렇게 제약을 받는 그런 산업이라는 인식 속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걸 뛰어넘는, 획기적으로 뛰어넘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게, 생산 체계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게 농촌진흥청이고, 앞으로도 여기에 필요한 인력들은 현재 저희가 지난해부터 장기적으로 이렇게 육성을 해 나가고 있고, 새로운 산업의 틀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북에서 실천되고 가장 먼저 돼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온실을 예로 들면 1세대는 우리가 편리성 위주로 구축을 했습니다. 결국에 온도, 습도 또는 광량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세대였다면 지금 2세대가 완성돼 가고 있는데 2세대는 그 각각의 작물들의 생체 정보를 근간으로 해서 그 작물이 가장 필요로 한 결국에 도마도의 열매를 다룰 때 필요한 양분이 다르고 생장할 때 양분이 다르니까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것들이 금년 말이면 모두 다 끝납니다. 3세대는 거기에 로봇과 에너지 절감 기술을 획기적으로 넣어가지고 이것들을 수출형 플랜트로 이렇게 육성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익산의 왕궁의 우리 도마토 재배 농가 같은 경우에 2세대까지 적용된 그런 4차 산업의 농업을 실시하면서 결국에 생산성은 61.5%가 늘어나고 편리성은 4배가 이렇게 향상이 돼서 많은 농업인들, 젊은 농업인들이 현장에 적용하고 결국에 농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로봇까지가 모두 농촌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첨단 농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그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리고 전문 인력도 양성이 돼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미 22년까지 금년도 당장 3만 3천 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청년농업인 창농 사업에도 금년도에 이미 1,600명이 계획돼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그들 인력들의 교육, 컨설팅, 멘토멘티를 통해서 현장에 적응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려고 그러고 소위 39세 이하의 청년 농업인들을 2022년까지 5천 명을 육성해서 그야말로 우리 농업의 새로운 변화를 끌어가서 결국에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농업을 큰 흐름을 바꿔보고자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그 농촌 인력의 노후화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항상 얘기되는 게 그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떠나는 인구 유출 문제도 심각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또 다른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그 농장주의 평균 연령을 보면 65세가 넘었습니다. 65세의 농촌 거주 농가주가 이미 40%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서 젊은 인력들의 유입을 굉장히 우리 과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는 품목별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멘토를 지정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의 경우에는 우리 실용화재단을 통해서 창업하고 또 기술을 숙달된 사람이 현장에 가서 적용할 때 애로사항이 없도록 직접 우리 모든 전문 인력들이 붙어서 처음 농사를 시작할 때부터 출하하고 유통할 때까지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로 젊은이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함께 이전은 한국농수산대학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들은 현장에 가서 우리 100대 기업이 지금 약 6천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다고 그러는데 농수산대학 출신 우리 농업인들은 1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이 요즘에는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되고 과거에는 우리가 대농이나 농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 아들을 농사 짓도록 하겠냐 그러면 모두 다 반대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대농들이 자식 중에서 후계농을 만들고자 하는 것들은 결국 정년이 없는 농업에서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겠다는 것이 담보고 있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은 그들을 육성하는 데 집중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특히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탁된 대표적인 전라북도의 인물, 인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여망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것이 개인의 성취에 그치지 않고 전라북도의 성과, 성취로 이어가야 되는 책임감도 동시에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김성주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예, 저 이제 구민정공단이 이제 30년 됐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역대 이사장이 15분 있었어요. 제가 16번째 이사장인데 제가 가보니까 최연소고 장관을 거치지 않은 이사장이고 최초의 호남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 개인적인 의미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굉장한 변화 시기입니다. 그 변화가 어떻게 갈지 얼마나 많이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 사회가 많은 사람들한테 꿈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젊은이들한테도 자기 미래에 대한 꿈을 줄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또 지역 출신으로서 여기 와서 일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기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우리 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전체 국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역할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정말 신중한 자세로 열심히 살고 있다. 이렇게 좀 희망 섞인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농촌진흥청장이 되기까지 우리 전북 도민들이 지원해주고 지지해주신 것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동력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할 때부터 우리 전북의 농산업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머릿속에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6년 말에 차장을 하고 그만두고 밖으로 나가면서 과연 나가서 전북 농업 발전을 위해서 뭘 봉사하고 희생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북대학교 가서 석좌 교수를 하면서도 익산에 가서 명예농업시장 또 제1회 국제종자박람회를 할 때 조직위원장을 맡아서 새로운 산업으로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농업에서 고민을 했었는데 다시 7개월 만에 농촌진흥청장으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지역 우리 도민들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우리 전체 어려운 농업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특히 우리 전북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쌀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 쌀의 적정 가격을 어떻게 받도록 조정하고 또 기능성 또는 다양한 가공성 쌀로 전환해 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 전북의 쌀 중심의 이런 농업들이 새로운 형태의 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이미 쌀이 정착된 우리 농업인들은 그 쌀값을 제값받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농촌진흥청장으로서 현재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상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왜 농업이 희망이고 미래라고 하는지는 결국에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 농촌진흥청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전북 도민들께서 희망을 갖고 우리 농업인들이 앞으로 농업을 해도 되겠구나 믿음을 갖도록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준비한 시간이 다 돼갑니다. 마무리 말씀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이사장. 예, 제가 작년 11월에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이제 3가지 단어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가 과거에 대한 반성, 그다음에 오늘에 대한 혁신, 그다음에 이제 미래입니다. 이 반성과 혁신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는 것을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 굉장히 큰 변화의 시대에 우리도 너무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현재적 노력에 더 많은 고민과 토론, 실천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전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되고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로부터 좀 우리 스스로 좀 벗어나자. 새로운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용기를 가지고 좀 자신감 있게 나가면 더 좋은 기회가 많이 열릴 거라고 하는 생각을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청장님. 저희는 어려운 농업 현장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서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도움, 즉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농촌 진흥 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3만 불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3만 불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농촌진흥청과 국민들 사이에서 거리를 좁히고 소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산업으로서의 도약을 꿈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북의 소외와 낙후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혁신 도시에서 싹트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바로 전라북도 미래 성장 동력인 농생명의 수도이자 금융허브 전북입니다. 전주 MBC 창사 기념으로 마련한 특집 토론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그리고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